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됩니다. 그냥 보세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태그를 좀 많이 적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태그 몇 개죠, 총? 네, 12개. 여는 태그 6개, 닫는 태그 6개. 12개죠? 엘리먼트는 몇 개예요? 6개. 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머리에 갖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태그가 몇 개라는 개념은 사실 뭐 우리가 계속 갖고 갈 개념은 아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엘리먼트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태그랑 엘리먼트의 차이를 좀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 쯤에 가면은 셀프 클로즈드 태그라고 해서 닫는 태그가 없는 태그들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엘리먼트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열고 닫아야 한 세트가 돼서 엘리먼트가 되는 건데, 닫는 태그가 없으면 그 안에 텍스트 본문 내용을 넣을 수도 없고요. 그런 게 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올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이걸 보세요. 자, 우리 그 자바에서도 들여쓰기 하는 거 약간 편집점 환자처럼 지켜야 된다고 했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진짜 아직도 만약에 들여쓰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하세요, 제발. 그건 정말 기본 소양 중에 기본 소양이고, 안 지키면 안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얘도 보면 지금 들여쓰기가 돼 있죠. 얘네들이 지금 똑같이 div 하나랑 섹션 2개, div 하나랑 섹션 2개예요. 그쵸? 근데 얘네 둘은 같은 역할로 쓰일 수 있을까요? 얘네들의 모양을 좀 잘 보세요. 자, HTML 안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 얘네들은 지금 셋 다 똑같은 위상이죠. 똑같은 위상이라는 건 들여쓰기가 안 된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얘네들의 구조를 좀 보자면 div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 div라는 배우 하나, 섹션이라는 배우 하나, 동명이인 섹션 배우 하나, 세 명의 배우가 같은 위상에 존재해요. 같은 선상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div 배우가 섹션 배우 둘을 감싸고 있죠. 우리 원래 태그 안에다 이렇게 텍스트 넣으면, 인설트가 왜 돌린 거야? 이렇게 넣으면 이 텍스트를 섹션 배우가 감싸고 있어서 이게 화면에 나타나는 거고, 배우가 일을 하는 거고, 이 섹션 배우한테 뭔가 컬러 바꿔 라고 하면 이게 바뀌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얘는 텍스트가 아니라 태그가 태그를 감싸고 있네요. 어떤 구조 같아요? 자, 얘는요, 형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태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태그의 관계. 얘네들은 형제 관계예요. 왜냐? 같은 위상에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얘가 부모고요. 얘네 둘이 자식이 될 거예요. HTML에서도 이 부모-자식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형제관계랑 부모-자식 관계는 엄청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할 때도 선택자가 달라져요.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역할을 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이런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div한테 높이를 100으로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고 줄게요. 그럼 div가 두 개가 둘 다 100씩 한 요정도로 끊어졌을 거예요. 여기 100일 거고 여기 100일 거고, 그죠? 이렇게. 근데 똑같은 빨강이니까 그냥 붙어서 나온 거죠. 지금 섹션들은 높이가 없어서 그 영역을 잡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섹션한테 높이를 주고요. 그리고 얘를, 자, 일단 제가 이걸 쓰다 말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섹션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 얼만큼씩이에요? 여기에 섹션 하나 있을 거고요. 얘겠죠? 여기에 섹션 하나 있을 거고요. 얘겠죠? 이렇게 이 div 안에 있는 섹션들은 이 밑에 있을까요? 얘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100씩인데 총 4개니까 400 높이만큼 섹션이 영역을 가졌어요. 근데 대충 100 요정도 끊어보면은 섹션 4개 잘 맞죠? 어느 정도 나왔죠? 근데 부모 어디 갔어요? 이상하죠? div 이 밑에 있는 얘가 갖고 있는 영역이 있었는데 지금 덮어져 버렸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스타일을, 기본적인 스타일을 줘도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는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구조를 좀 더 바꿨습니다. 자, 누가 부모예요? 얘 부모겠죠. 일단 이 섹션 3개, 예, 섹션 3개는 서로끼리는 형제고 div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식이겠죠. 얘는요? 예, 얘는 이 섹션의 자식이겠죠. 그럼 이 내비가 div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부모라고 하긴 좀 그렇죠. 자기 부모는 명확하게 여기 섹션이 딱 있으니까. 그쵸? 얘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부모겠죠? 조부모인데 이제 여기에는 조부모의 개념까지는 없고 그냥 조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div 기준에서 자식은 몇 명? 3명이죠. 손자는 보통 손주들은 자식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니까. 그쵸? 자, 그러면 div 입장에서 이 내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얘는 후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부모, 자식, 형제, 후손 4가지 키워드 나왔어요. 이 4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div 입장에서 자식이 3명이라 그랬고 그럼 후손은 몇 명이에요? 1명일까요? 이 후손이라는 개념에는요 자식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손은 4명이에요. 섹션들, 자식들도 후손은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뭐 단군의 후손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단군의 아들, 딸만 단군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까지 쭉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후손은 자식을 포함한다. 대신에 자식은 이런 손주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손과 자식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후손은 내 밑으로 전부 내가 감싸고 있는 내 밑에 있는, 근데 또 이런 거는 후손이 아니겠죠? 뭐 이런 거 하나 추가됐다. 이 섹션은 div의 후손인가요? 아니죠. 이 섹션은 div의 형제죠. 그쵸?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감싸고 있는 애들 중에서 자식이든 후손이, 손주든 다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식은 딱 내 밑에까지만, 한 단계 밑에까지만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섹션들은 div의 똑같은 자식들인데 순서가 있을까요? 얘네들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예요. 이 개념도 HTML에서는 따져요. 얘는 첫째 자식이고요, 얘는 둘째 자식이고요, 얘는 셋째. 셋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막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까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개념의 이런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순번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후손의 개념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관계를 명확하게, 근데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쓰는데 무리 없어요. 쓰다가 헷갈릴 수는 있어도 이해만 잘 하고 있으면 걱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되게 중요한 그 태그들끼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부모는 조상의 포함. 이게 제가 아까 조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상을 찾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내려와서 선택자를 입력을 하는데, 지금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 보여주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사실상 잘 찾아가기 위한 용도가 크거든요.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내비가 섹션을 또 가졌대요. 이렇게. 그러면 div의 막내인 섹션의 자식인 div의 자식인 섹션, 얘를 만약에 찾아갈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한 지금 누구의 자식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여기다 다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찾아가는데, 이걸 반대로 이 섹션을 기준으로 얘를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은 조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조상은 큰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딱 부모 자식 밑으로 내려가는 관계, 이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자, 그럼 이거 보고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맨 위에 있는 div, 얘는 부모죠. 일단 자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div 밑에 있는 섹션들, 자식들이죠. 그리고 이 섹션이 갖고 있는 섹션 중에 막내가 갖고 있는 자식 또 내려오면 일단 섹션 기준으로는 자식이죠. 얘도. 그리고 이 내비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자식, 섹션, 자식이죠. 그럼 div가 갖고 있는 후손은 몇 명이에요? 5이 되는 거죠. 여기가 셋이니까 셋, 하나, 다섯. 이해되시죠? 그렇게 크게 막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얘를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그 태그 이름 쓰고 탭, 그 다음에 섹션 탭, 그 다음에 섹션 탭,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다 쌓는다 그러면 사실 힘들잖아요. 하나하나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 이 태그 부분이 되게 길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을 다 적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걸 다 적어주려면 너무 힘들어요. 물론 탭이라는 기능으로 좀 한 줄씩 편하게 쓰고는 있지만 이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인데, 자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div는 섹션이라고 하는 자식 3명을 갖고 있죠. 자, div는 섹션이라고 하는 자식을 3명을 가질 거야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뭐가 나왔죠. 이게 내가 이걸 이제 젠코딩 혹은 emit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젠코딩을 통해서 입력한 태그들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쓰인 이 오른꺽쇠 있죠. 얘가 자식을 나타냅니다. 앞에 있는 div의 자식으로 섹션을 만들 건데 곱하기죠. 이거 곱하기 3 3개 만들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탭 해보면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하다가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얘가 안 뜨고 이럴 때가 있어요. 돼버리네. 안 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돼? 어쨌든 써놓고 탭을 눌렀는데 여기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갈 때 있어요. 이럴 때 있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쓴 부분 있죠. 그대로 블럭 씌워서 컨트롤 X 잘라내기죠. 그 다음 다시 붙여넣기 탭하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 탭의 용도가 내가 지금 뭐 자동 완성을 하려고 하는 탭과
실제로 이렇게 줄바꿈 들여쓰기 하는 이 탭과 섞여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 특별하게 이때는 무조건 안 되고 이때는 된다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안 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젠 코딩을 그대로 잘라내기, 붙여넣기, 탭하면 만들어져요. 이래도 안 된다 그럼 다시 하면 돼요. 이래도 안 돼? 그럼 또 하면 되고. 그래도 안 돼?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젠 코딩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인데, 좀 더 복잡한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면 div 3개 만들겠다겠죠? 근데 자식으로 섹션을 3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아이고, 지금 예시가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div들마다 섹션이라는 자식이 3명씩 들어갔죠. 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수만큼 곱해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자식으로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자식은 총 몇 명이 된다? 3 곱하기 3. 앞에 있는 숫자 안에 각각 이렇게 자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이 상황을 만들고 싶다, 젠코딩으로 한 번에 만들고 싶다, 이건 안 되겠죠? 이건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런 구조를 봤다, 저렇게 만들 거다 하면 이거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안 될 때 있죠? 이렇게. 그러면 블럭, 컨트롤 X, V, 탭 하고 내려가서 여기다가 nev 만들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균일하지 못한 특별한 경우니까, 이게 만약에 모두 nevi를 다 자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div를 만들 건데 자식으로 섹션을 3개 만들 거야. 근데 얘 자식으로 nevi를 하나씩 넣어줄 거야. 이건 한 번에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만 가지게 하는 거는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자동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고, 모양이 균일하다 그럼 균일한 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div에 자식으로 섹션을 만들 건데, 얘는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해보죠. 그냥 div에 자식으로 섹션을 만들 게 아니라 div의 형제로 섹션을 만들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자식 관계밖에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이 모양이 아닐 거니까, 그쵸? 이럴 때는 여기를 플러스 해주면, 얘가 지금 알려주고 있죠? 얘는 뭐겠어요? 형제로 만들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으로 만들 거야 오른꺽쇠, 형제로 만들 거야 플러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셔야만 해요. 이거를 막 엄청나게 계속 다루고 이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카카오뱅크 상단 메뉴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1차 목표라고 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상단 바, 탑바, 뭐 메뉴 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 만들 때 이런 메뉴들 구조를 우리가 다 이걸로 짜야 돼요. 하나하나 만들면 힘드니까 젠 코딩을 사용해서 메뉴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젠 코딩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할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자, div 태그 하나를 만들어서 안녕이라는 텍스트를 넣어놨고요. 이 div한테 이 div가 갖고 있는 안녕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다루는 몇 가지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컬러, 이건 글자색 바꾸는 거였죠. 컬러 레드로 할 거야 하면 글자색 바뀌는 거, 이건 같이 해봤던 거니까.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FWB 탭하면 폰트 웨이트 볼드,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좀 진해졌죠? 이거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사이즈부터 한번 늘려보죠. 이 정도, 좀 더 늘릴까요? 7? 많이 커지겠죠? 폰트 웨이트 볼드, 굵게 이 폰트에
두께를 굵게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얘는 기본값이 노말이에요. 이게 평상시. 얘를 안 써도 똑같이 이렇게 되죠. 볼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레터 스페이싱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레터 스페이싱까지만 치고 탭했더니 노말이 그냥 들어왔죠. 기본값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눈에 띄게 한 100픽셀 넣어보면 여기 사이가 엄청 멀어졌죠. 이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자간이에요. 자간. 글자 간격. 그래서 내가 준 픽셀만큼 얘네들이 100픽셀만큼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마이너스 100픽셀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겹쳐지게 되는 거죠. 글자를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컬러에서도 이런 거 말고 뭐 헥사 코드를 쓰거나 아니면 RGB를 쓰거나 다 가능해요. RGB A 같은 거 하나 해서 0, 0, 0.3 색깔 변하죠. 이런 걸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도 헥사 코드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그냥 글자 컨트롤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하고요. 디테일하게 좀 더 이제 필요한 개념들은 나중에 다른 거랑 병합돼서 얘기가 또 나올 거니까 이번에는 이런 거 해봅시다. 제가 지금 텍스트를 두 줄을 입력을 했는데 줄바꿈까지 해서 얘는 줄바꿈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는 그냥 입력한 거니까 태그 없잖아요. 태그 있어도 우리가 따로 뭐 기능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블록 요소인 div나 내비, 섹션 이런 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거, 이런 태그를 만들어서 얘를 감쌌다고 한들 사실 얘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뭐 바뀌거나 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div로 바꿨다, 그럼 나는 구글이 좋다가 내려가겠죠. 얘 한 줄을 혼자 무조건 써야만 하는 애니까. 그쵸?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셀프 클로즈드 태그가 이제 처음 나올 겁니다. 뭐냐면 br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얘를 썼더니 어떻게 됐죠? 줄이 바뀌었죠. 얘는 줄바꿈의 용도로 쓸 수 있는 태그예요. 근데 얘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닫는 태그가 없죠. 이런 게 없잖아요. 있는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얘 보면은 한 칸 더 띄었죠. 이것도 그냥 한 줄 띄는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코드펜에서는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닫는 태그가 없다, 그렇다란 얘기는 뭔가를 감쌀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엘리먼트가 될 수 없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타일을 지정해봤자 태그 자체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태그가 감싸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지 배우가 연기를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연기를 해야 화면에 나타날 건데 연기를 못한대요. 불가능한 태그래요. 그래서 얘는 배우가 아닙니다. 엘리먼트가 배우예요. 태그가 배우가 아니라. 그죠? 근데 얘는 이게 없으니까 이런 애들은 배우가 될 수 없고, 엘리먼트라고 할 수 없는 애들, 엘리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스타일도 지정이 불가능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딱 얘네가 갖고 있는 본연의 역할, 그걸 수행하고 끝나는 애들이에요. 자, 얘를 이렇게 넣어놔도 줄바꿈은 똑같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하겠다. 그럼 3칸 띄는 거예요. 3줄. 근데 여기서 한 번 내려간 거고, 여기서 한 번 내려간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간 거고, 이렇게 3개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자바에서 ln 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딱 이런 역할. 자, 그러면 이제 a 태그라고 하는 거를 배워볼 겁니다. 제가
A 태그는 얘가 A 탭 하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네이버를 감싸주게 할 거예요. 지금 네이버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이버를 A 태그가 감쌌더니 네이버가 어떻게 바뀌었죠? 뭔가 링크가 연결된 것처럼 보라색으로 바뀌고 줄 생기고 그랬죠. 이거 원래 그 이제 보라색 말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나오는데 한번 누르고 나면 보라색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캐시 같은 게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얘는 실제로 마우스를 올리면 선택할 수 있는 요소처럼 포인터 커서로 바뀌고요. 그리고 클릭이 가능한 요소가 돼요. 클릭할 때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자, 원래 우리가 태그 만들 때 그냥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생기고 끝이죠. 근데 A는 그냥 A 탭하면 href라고 하는 뭔가가 같이 생겨요.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각각의 속성 이름마다, 이것도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그 안에서 존재하는 속성, 그러니까 태그한테 영향을 주는 속성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이게 있는 태그들이 있고 없는 태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속성마저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일단 지금 그것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이 href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A 태그로 만들면 누를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얘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갈지 정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이버 주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눌러보면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여기서 연결을 거부했대요. 이거는 코드펜에서 막은 겁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언더바 블랭크라고 넣어주면, 자 보세요. 누르면 가요 이제. 근데 아까는 여기서 뭔가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새 탭이 만들어졌죠. 얘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얘는 새 탭으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펜 내에서 이 자체적으로 내부 이 화면에서 바로 넘어갈 수 없게 막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게 강한 애들이니까 함부로 쓸 수 없게 막아놓은 거고, 이럴 때는 그냥 타겟 언더바 블랭크 해주면 새 탭으로 여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구글에다가 A 탭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저장 눌렀다. 자, 그러면 구글을 안 넣었구나. 구글 넣어주고 이러면 구글도 누를 수 있는 요소로 바뀔 거고요. 얘는 이게 파란색으로 나왔죠? 얘 누르면 어디 가요? 구글 가는 거예요. 여기 언더바 블랭크 안 해줬구나. 이렇게 넣어주면 구글 누르면 구글 가는 겁니다. 왜 차단됐지? 얘를 이걸로, 왜? 이렇게 합시다. 바뀌고 나서 누르면 이거는 구글에서 막았나 보네요. 구글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죠. 다음이 애니티였나? 이렇게 서로 간의 통신을 막을 수도 있어요. 함부로 못 들어오게. 그럼 다음 가는 거고. 어쨌든 내가 이동할 실제 경로, 주소를 넣어주는 곳. 얘는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코드를 짤 때는 뭐 새 탭으로 꼭 열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라면 이런 거 안 넣어줘도 돼요. 이건 코드펜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넣은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이거 볼게요. 자, A 탭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 아까 젠코딩으로 얘를 한 번에 만들어 볼게요.
이 경로까지 실제로 들어간 상태로 한 번에 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젠코딩으로. 자, 일단 지금 이 태그로 감싸져 있지 않은 이런 텍스트는 젠코딩으로 한 번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div로 감쌌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 만들어 볼게요. 자, div 안에 이거 얘도 좀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빼고 이것도 뺄게요. 딱 이렇게만. 저렇게 중간중간에 텍스트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애매해요. 그런 거 따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div 안에 자식으로 a 태그를 만들 건데, 근데 이거부터 합시다. div 하나가 있고 그 형제로 br 태그가 있고 그 형제로 div 태그가 있는데, 이 div 안에 자식으로 a 태그가 있는 거고, 여기에 href 이게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텍스트 말고 이것도 해줘야지. 타겟 언더바 블랭크,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텍스트로는 네이버, 얘는 다음, 그리고 얘는 자, 이렇게 얘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냥 넓힌 다음에 하면 돼요. 다음.net. 자, 이렇게 해놓고 탭을 누르면 여기에 BR이 들어갔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빼고 이렇게만 합시다. 저것도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만드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얘도 뺍시다. 이렇게. 자, 지금 이걸 왜 알려드린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우리가 a 탭 하면 href가 그냥 나오는데 이 안에 값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100개 써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 곱하기 100 탭 하면 되겠죠. 근데 이 100개에다가 이 href 부분을 모두 공통으로 샵을 넣겠대요. 이 샵은 href 이 링크를 아직 뭐 제대로 활성화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어있으면 눌러서 뭔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얘는 눌렀을 때 그 다음 동작을 일단 멈춰주는 용도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아예 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100개 만드는 건 100개 만드는 건데 얘를 다 채우려면 만들고 복사 붙여넣기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귀찮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태그 안에 들어가는 속성은 젠코딩으로 쓸 때 대괄호예요. 이 안에다가 href 구조 만들어주고 샵을 넣고 곱하기 100을 하면 다 들어간 상태로 100개가 나와요. 태그 안에 있는 속성 한 번에 만드는 젠코딩으로 방법이고, 근데 속성이 지금 타겟 하나 더 있죠. 언더바 블랭크. 저것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괄호 하나 더 오면 돼요. 그러니까 속성 하나당, 태그 안에 주는 속성 하나당 대괄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 해놓고 언더바 블랭크까지 주고 곱하기 뭐 10개만 할게요. 10개 해놓으면 얘까지 생성된 채로 한 번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속성들은 오케이. 근데 이런 네이버, 다음처럼 이 텍스트를 넣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중괄호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테스트 이런 텍스트를 넣겠다. 그리고 얘를 10개 만들겠다. 보이죠? 들어가는 거.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엄청 유용한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이 10개를 넘버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테스트 1부터 테스트 10까지 입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달러 써주면 돼요. 그럼 넘버링 되고 있죠. 띄어쓰기 한 칸 해도 되고요. 자, 근데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15이면 이렇게 생겨날 텐데, 얘는 한 자리, 얘는 두 자리죠.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나는 99까지 찍을 건데 모두가 다 두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러 하나 더. 그럼 01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뭐 물론 이제 두 자리를 넘어서 100이 넘어가 버리면 그건 이제 세 자리로 나오겠지만, 근데 나는 이번 세 자리 하고 싶어. 하나 더. 네 자리 하고 싶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매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젠코딩으로 좀 편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넘버링이요? 네, 엄청 많이 쓰죠. 이 젠코딩으로 우리 이거 다 만들 거예요, 한 번에. 이 각각의 메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1차 메뉴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건 2차 메뉴, 뭐 3차 메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건데, 이거 한 번에 만들 거예요. 하나하나 절대 안 할 겁니다, 우리. 젠코딩으로 한 번에 찍어내고 거기에 스타일을 따로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젠코딩은 사실 그냥 기본적인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냥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건 많이 써봐서 손이 익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얘를 뭐 암기해서 엄청나게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한 번에 가능하겠죠? href 뭐 여기에 뭔가 링크를 넣었다고 하고, 지금 이런 링크는 없겠지만, 그리고 나서 얘는 네이버야. 그리고 여기에 br을 하나 넣어주고 플러스. 근데 이거 쓸 때도 우리가 한 줄로 쭉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줄바꿈을 하세요. 해도 돼요. 일단은 하세요. 일단 이렇게 줄바꿈을 해놓고 href 또 여기다가는 뭐 넣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얘는 뭐 다음이야 넣어주고, 이것도 헷갈리면 그리고 밑에 가서 플러스 해놓고 br 한 번 더 플러스, 그리고 a 하나 더 href 여기는 뭐 구글이라고 치고 얘는 구글이야. 이렇게 만들면은 일단 예시도 안 나오고 우리가 보기 편해요.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없애면 돼요. 줄바꿈. 그러니까 젠코딩으로 한 번에 만들 때 줄바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탭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이거 한 줄로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쓰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줄바꿈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조 보면서 만들고 그거를 줄을 바꿨던 거를 붙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면은 예시 안 나오죠. 이거 탭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블록 씌워서 컨트롤 Z 컨트롤 V 탭 한 번에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젠코딩도 쓸 수 있는 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해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카카오뱅크에서 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직접 만들 거잖아요. 이거 배워서. 그러면 앞으로는 얘랑 많이 친해져야 돼요. 이거 F12 누르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얘를 되게 많이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얘를 가지고 뭘 볼 수 있냐. 자, 여기 보면 이거 F12 누르면 나옵니다. 여기 네모를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거 있어요. 이게 셀렉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쉬프트 C 단축키가 쓰여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C 해도 얘가 나오면서 셀렉트 모드 활성화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럼 F12 누르고 얘를 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C 해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얘를 활성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금 이 화면에서 내가 만약에 얘가 궁금해요. 그럼 지금 마우스 갖다 대니까 뭐가 나오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엘리먼츠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정보는 이 개발자 도구에서 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바 백엔드 소스는 못 봐요. 근데 기본적인 엘리먼츠 HTML 태그들이나 아니면 CSS 속성 혹은 숨겨놓지 않은 스크립트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스크립트는 여기선 못 보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뭐 여기서도 보고 뭐 있는데, 아무튼 내가 이 요소가 궁금하다, 지금 서류 제출하기 얘를 버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이러면 셀렉트 모드 클릭, 얘를 보고 까면 돼요. 아, 얘는 이렇게 들어있구나, A 태그로 만들었구나, 샵 들어가 있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구조를 짜고 있는 태그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볼 수 있고, 이쪽에 CSS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웹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간단한 구조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구조들은 얘 갖고는 힘들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까볼 때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까볼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얘를 쓸 건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본인이 작업하는 영역 안에 얘네들이 어떻게 잘 적용이 됐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남이 해놓은 걸 보고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도 이걸 참고해볼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얘랑 많이 친해져야 됩니다, 개발자 도구. 그리고 실제로 작업하는 내용, 스크립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출력문 찍어서 콘솔에서 확인하듯이 웹 관련된 콘솔은 여기서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안에 뭔가를 넣어놓으면 여기에 찍혀요. 그럼 그거 보고 아, 데이터 여기까지 잘 들어왔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구나 또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 네트워크 쪽도 우리가 볼 게 생기고요. 그리고 뭐 소스, 이거는 소스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크립트 소스들 볼 수 있는, 지금은 얘네가 숨겨놨기 때문에 잘 못 볼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우리가 봐도 어차피 갖다 쓸 거나 인용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이렇게 여러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정도 개발자 도구랑 많이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개발자 도구 다루는 법을 잘 모르겠으면 그것도 구글링 하면 나와요. 크롬 개발자 도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마다 개발자 도구의 모습이나 사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단축키 같은 것도. 우리는 크롬 주로 할 거니까 크롬 위주로 설명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배울 개념적인 부분들은 다 했고요. 문제를 좀 열어 드릴 건데, 이거는 풀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풀었던 건 정답 올려드릴 거고, 문제를 올렸습니다. 이 문제들은 다음 시간 전까지 다 풀어 오시고, 간단한 것들이니까 제가 따로 짚을 생각은 딱히 없는데, 만약에 이 문제는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그 문제 짚어드리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내일까지 이거 문제 한 번씩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복습 간단하게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그 전에 했던 내용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